하늘을 날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가를 가기 위해 다른 나라로 여행하고 있군요. 하지만 비상사태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비행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시다. 구멍이 정말 작으면 큰 문제는 아니죠. 확실히 가압 시스템을 망가뜨릴 만큼 강력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실수로 창문이 날아가 버린다면 그건 문제예요. 이는 심각한 압력 손실을 의미하고 객선 전체를 다 감압시키기에 충분할지도 몰라요. 구멍에서는 운 없는 휴대용 가방과 같이 작은 뭔가를 빨아들이기에 충분한 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비행기 창문은 둥글죠. 그렇게 해야 기압이 고르게 분산되거든요. 만약 네모난 창문이라면 기류는 약한 곳을 찾아내 더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압력 상실은 비행 중 화재라는 더 심각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비행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엔진 고장이나 연료 압력 저하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엔진이 타고 있다면 승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비행기는 엔진이 하나로도 꽤 멀리 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들리겠지만 현대의 비행기들은 사실 엔진 없이 짧은 거리를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만약 화재가 났다면 조종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가능한 빨리 착륙을 시도하는 거예요. 실제 객실 내 화재는 아마 꽤 무서울 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비행기에는 화재를 끄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승무원들은 여러분에게 단지 음식과 음료를 대접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승무원들의 주된 일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니 객실 화재를 다루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래도 비행 전에 여러분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휴대 수화물에 무엇을 넣었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2007년 비행기가 뉴욕을 떠났어요. 이륙 후 승객들은 머리 위 사물함에서 연기가 나오는 걸 알아차렸어요. 화재는 리튬 배터리에 합선이 생겨서 발생했어요. 승무원들은 몇 분 만에 화재를 수습했지만 안전을 위해 그래도 착륙하기로 결정했죠. 불이 붙는 건 배터리만이 아니에요. 비슷한 이야기가 한 승객의 공기정화 장치에서 일어났어요. 심지어 무엇을 쏟았느냐에 따라 좌석과 카펫에도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탑승 시에 가져갈 수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액체가 든 대용량 병, 마법의 공, 스노볼, 젤 캔들, 심지어 가끔은 젤 신발 깔창도 안 돼요. 드라이 아이스는요? 상공 1500m에서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드라이 아이스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도시락에 싸서 그냥 갖고 갈 수 없어요. 드라이 아이스 2kg 정도는 들고 갈 수 있지만 항공사로부터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어떤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이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요. 얼굴에 난 털로 산소 마스크가 제대로 착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압 변화 때문에 승객의 산소 마스크가 아래로 떨어져요. 객실 내의 공기는 가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어요. 만약 갑자기 압력이 변화하는 일이 생긴다면 몇 가지 일이 일어나요. 우선 마스크가 내려와요. 마스크의 별명은 고무정글이죠. 두 번째로 조종사는 빠르고 안전하게 저고도로 하강합니다. 세 번째로 조종사는 마스크를 벗는 게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경보를 해제합니다. 마스크에는 몇 분 동안만에 충분한 산소가 있어요. 조종사가 더 호흡 가능한 고도까지 충분히 내려갔기 때문에 비행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도 돼요. 비행기가 하늘에 남기는 하얀 흔적들은 응축된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이 액체는 연료가 연소될 때 방출되죠. 이건 기본적으로 살짝 오염된 뜨거운 수증기로 차가운 겨울 공기로 숨쉬는 것과 약간 비슷한데요. 하늘 저 멀리는 어떤 계절이건 간에 항상 춥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번개는 비행기에 위험하지 않아요. 만약 번개가 비행기를 쳐도 승객들은 쇼크를 당하거나 하지 않아요. 항공기 전체는 전류를 전도하고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알루미늄 코팅으로 덮여 있죠. 이 보호장치는 번개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테스트했어요. 야간 비행 중 두 가지 이유로 불이 꺼져요. 하나는 잠이 들기 위함이고 하나는 대피할 때를 대비해 모두가 어둠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예요.
승무원들이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대피하기에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창문 가리개를 올려달란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더 감정적이게 되는 건 꽤 일반적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서 울 수도 있고 바보 같은 코미디를 보고 웃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낮은 산소 수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모든 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은 집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높은 고도에 폐쇄된 공간에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열망을 느끼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탑승하기 전에 커다란 초콜릿바를 샀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하늘에 올라가면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다행인 건 보통 치킨을 제공한다는 거죠. 아니면 생선을요. 어쨌든 하늘 위나 땅에서 뭔가를 갈망한다는 건 여러분이 보통 목이 마르단 표시예요. 가서 물 마시세요. 비행 중 많은 승객들이 두통을 겪어요. 특히 이륙 직후에 말이죠. 걱정 마세요. 원래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약 10분 안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고도에 오릅니다. 위의 공기는 매우 희박해요. 즉, 뇌로 가는 산소가 적단 뜻이죠. 기분을 더 낫게 하고 싶나요? 껌이나 부드러운 사탕을 씹으세요. 비행 중에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건 건조함이에요. 손과 얼굴이 약간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건조한 공기 때문이에요. 객실 내의 공기는 철저히 여과되어 그 특이한 비행기 공기의 느낌을 주죠. 수분을 유지하고 탑승할 때 좋은 보습제를 챙기세요. 또 감기에 걸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코가 막히고 목이 간지럽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재채기, 기침, 어떤 건지 알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그 건조한 공기 때문이에요. 코와 목을 마르게 해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느끼게 하죠. 일단 착륙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기압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체가 팽창해요. 이 법칙은 여러분 위와 내부 장기에도 적용돼요. 아, 네. 비행기는 여러분 배에 가스를 심하게 차게 하죠. 좋은 소식은요? 모든 비행기엔 화장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화장실로 달려가야 한다면 거기서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화장실 문은 밖에서 열 수 있거든요. 비록 좀 창피할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항공사 승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시야도 평소보다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신선하고 촉촉한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각막은 혈액 공급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신체의 한 부분이에요. 공기에서 산소를 바로 얻죠. 건조하고 산소가 적은 비행기 공기는 눈에 안 좋아요. 껌과 함께 안약을 가방에 챙기세요. 저하된 시력도 야간 이착륙 시 승무원이 조명을 어둡게 하고 창문 가리개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비상시를 대비해 여러분의 눈은 어두움과 건조한 공기에 익숙해져야 해요. 그럼 비행기가 이륙했고 모든 게 순조로워요. 그게 뭐요? 한 곳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하고 거의 움직이지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마치 오랫동안 달린 것처럼 피곤하죠.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산소 부족 때문이에요.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가능한 자주 일어나서 객실 주위를 움직이도록 하세요. 혈액을 펌프질하게 해야 해요. 걸어 다닐 수 없다면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마사지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쥐어짜고 풀어주면 혈류 흐름이 좋아진다고 해요. 압박 스타킹도 많은 도움이 돼요. 적어도 저한텐 도움이 되더라고요.